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정둘숙님의 제보 사연인데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시어머니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잠깐 졸 때도 꿈을 꿀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지몽 같은 것도 막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신기했던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자주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을 넘어지셨는데 마지막으로 68이 되던 해 늦가을쯤 아버님이랑 산에 일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또 넘어지셔가지고 아예 양쪽 골반뼈가 다 부셔지셨어요. 어머니는 당뇨를 오래 앓으셔서 그 합병증으로 신장에도 이상이 와서 일주일에도 두세 번은 신장 투석을 받고 계셨는데 만약 수술을 하시게 되면 못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 수술도 못 하시고 게다가 연세도 있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뼈가 빨리 붙을 리도 없고 이게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붙는다고 해도 이게 골반이 다 뒤틀려서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음이 어렵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식물인간처럼 기저귀를 차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그렇게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간병인이 죽이나 두유 같은 미음을 빨대로 드시게끔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시켰고요. 그렇게 딱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저희도 못 알아보셔서 제가 남편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쟤는 내 둘째 남동생이지. 그날 어머니 몰래 뒤돌아서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증세는 더 악화되다 못해 이상해지셨어요. 병원 천장이라든지 막 구석진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 자꾸 날 부르니까 좀 내쫓아다오. 이러면서 굉장히 겁먹고 무서워하시길래 저는 아무도 없다고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손을 꽉 잡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병원 생활이 2달여가 넘어가니까 어머니의 병세는 점차 악화만 거듭하였는데요. 근데 3개월이 지날 때쯤에 어머니의 건강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당장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치매가 와서 아들도 못 알아보시던 그 정신도 완전하게 돌아오시고 양쪽 골반뼈가 다 내려앉아서 한 발도 못 걸어서 석 달을 누워나 계시던 분이 본인 2발로 걸어서 3층에 있는 안채까지 걸어 올라오시고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바깥 분들이나 다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평소 저희 어머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다가 반무당이라고 할 만큼 무속인 분들을 크게 신뢰를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건강해져서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가족처럼 지내시던 무속인 한 분께서 어머님을 뵈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에휴, 너네 어머니 아니야. 다른 혼이 어머니 몸에 들어왔구만. 길어야 1달이고 1달 뒤엔 돌아가실 거야.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곧 알게 될 거야. 무당 자체를 믿지 않았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소름이 돋았지만 제 생활 속에서는 잊고 지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신 뒤에 평생을 찾지 않으시던 음식들을 막 찾는 거예요. 장어 추어탕 같은 그런 음식들이요. 한 번은 어머니 옆집에 살던 손아래 동서가 어머니가 추어탕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끓여가지고 가져다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이 2그릇을 드시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그 뒤로 1달 사이 설날이라 시댁을 갔는데 어머니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저를
몇 시간이고 안방 미닫이 문에 기대가지고는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진짜 어머니가 싫을 정도였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굉장히 소름이 끼쳤고 평상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래 동서한테도 어머니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가고 어머니의 건강이 돌아오셔서 정상적으로 잘 지내는 걸 보고서는 좀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한 달여쯤 시댁을 가고 있지 않던 어느 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는 어디 멀리 간다고, 아마 여행을 간다고 하셨었나? 하여간 저한테 옷을 하나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저희 집 옷장을 열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옷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백 벌의 옷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옷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옷장 정중앙에 나무로 된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왠지 상자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이쁘고 스페셜한 옷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여니까 하얀 드레스 같은 게 들어있길래 어머니, 이거 웨딩드레스처럼 입으시면 너무 이쁘시겠다. 그러면서 상자에서 옷을 꺼내 들었는데 그건 하얀 드레스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입히는 수의였습니다. 저는 수의를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실수했다면서 다시 그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놨어요. 당황한 저는 뭘 권해드릴까 다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장롱 문짝 넥타이 거리에 그 꽃무늬 몸빼바지, 일자바지가 3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상시에도 꽃무늬를 참 좋아하셔서 내복도, 속옷도 꽃무늬가 그려진 걸 참 잘 입으셨어요. 저는 그 꽃무늬 일자바지 3개를 제 왼팔에 걸치면서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무늬예요. 이 중에 하나 골라 입고 가시면 되겠다. 이러면서 그중 제 눈에 가장 이뻐 보였던 보라색 꽃무늬 바지를 권해드렸더니 아이고 곱네, 이거 입고 가야겠다 이러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간밤의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 혼자서 이 꿈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마침 3일절이라 남편이랑 온천도 다녀오고 저녁에 먹을 매운탕도 미리 끓여놓고 좀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거 전화 받는 말투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어머니 본인은 먼 길 가시는 걸 미리 알기라도 한 마냥 오늘 아침부터 아버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셨나봐요. 근처에 사는 시동생 시누이 가게부터 본인 딸 꽃집까지 그렇게 막 인사를 다니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가신 곳이 경로당이었대요. 몇십 년을 같이 사셨던 옛 시골집 친구들이랑 경로당 쉼터에서 점심도 맛있게 같이 먹고 차도 한 잔을 즐기시다가 피곤하시다면서 좀 누워있겠다며 한쪽 구석에 가셔서 누워 계셨대요. 근데 한참이 되도록 안 일어나니까 주무시는 줄 알고 아버님이 그만 내려가자고 그렇게 흔들어 깨웠는데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후송이 됐지만 이미 사망하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5일째 되는 날 여럿이서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숙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질부야, 형님이 이거 사놓고 안 입으셨는지 완전 새 거네. 나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집안일 할 때 입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동공이 몇 배는 더 커졌을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제 꿈에서 어머님 먼 길 여행 가실 때 입으라고 골라드렸던 그 보라색 꽃무늬 일바지였어요. 그 색깔과 무늬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숙모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래서 입이 안 떨어지기도 했고 꿈 얘기를 하기가 너무 망설여져서 숙모님은 그 바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꿨던 꿈, 그리고 숙모님께서 가져가신 그 바지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맏며느리인 저한테 찾아가신 걸 보니까 그 바지를 함께 묻어줬거나 태웠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전 바로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꿈 얘기를 해드렸고 아버님은 곧장 서울 숙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 바지를 택배로 받아서 49제를 진행하는 절에 가서 태워드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아버님 얘기론 평상시 한 번을 옷 사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안 하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님한테 입고 다닐 옷이 없다면서 옷을 사달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이왕 사주는 거 백화점 가서 바바리 코트, 구두, 스카프 같은 걸 좀 사드렸고 보랏빛 꽃무늬 바지는 그 뒤 5일장에 장 보러 가셨을 때 어머님께서 본인이 직접 본인 돈으로 사시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좋아하셨대요. 근데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가셨다고 아버님께서 많이 우셨어요. 하여간 장례 때 여러 가지 옷들을 다 태워드렸는데 그 보라색 꽃무늬 바지만 빠져있던 거예요. 결국 그 무당의 말대로 정신 차리고 한 달여 만에 먼 길로 가셨네요. 옛말에 다 돌아가시던 분이 갑자기 멀쩡해지면 잠깐 이승정리하려고 그러는 거라던데 그땐 경험이 없어서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뵈러 시골집 가는 길 옆에 어머니 산소가 있어서 종종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가신 그곳에선 아프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저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거나 알고 계시는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주듯이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와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